자,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볼 건데,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보고, 제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코멘트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 의무 조사인데, 앞에하고 좀 비슷해요. 자,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 점검 기획조사. 이거는 한 번씩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과열 지역. 보통 이렇게 새로운 지역, 단어가 나오면, 뭐 밑에 뭐 이렇게 뭐 추가 설명 나와야 되는데 뭐 없어요. 그냥 뭐 수도권 중에서 집값이 좀 최근 급등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 지역 조사를 수도권으로 넓힌다고 하니까 여기 수도권에서 서울은 빠지겠지. 그러면 인천하고 경기 중에서 최근에 급등한 지역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뭐 과천 아니면 이제 성남 그 정도 있지 않을까요? 뭐 최근에 약간 안양도 좀 가는 것 같은데 광명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 뭐 용인도 뭐 그냥 그럭저럭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곳도 우리가 현장 점검하고 기획조사 하겠다. 그리고 조사 기간도 연장하겠다. 전형적인 수요 억제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점검 기획조사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별로 안중에서 제가 빨간색 박스 안 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 야, 너 이거 하기로 해서 우리한테 허가 받았잖아. 허락 받았잖아. 그러니까 허가는 사전에 승인받은 겁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고는 사후에 그냥 내가 일 저지르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허가와 신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쎄한 느낌이 들었냐면 이 토호제 실거주 의무 이행 확인을 더 하겠다는 거는 앞에 우리 1번에서 봤었던 감독 기능 강화, 이 빅브라더 이거랑 연관이 되면서 제가 좀 염려되는 건 토호제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규제하고 그랬다면 지금 정부는 갑자기 느낌 안 좋은데 이거 말이 또 씨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토호제로 조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토호제가 되면은 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이게. 그럼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일손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또 기간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어요. 최근에 국세청은 기간제 공무원 2,000명 더 뽑습니다. 그 세무조사 하려고. 잘 모르시나요? 이거는 내가 좀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국세 체납 관련된 추진. 그래서 이제 세금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걷겠다. 좋아요. 당연히 이건 해야죠. 근데 이거를 모든 체납자 방문해서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2,000명을 뽑겠다. 근데 2,000명이 제가 알기로 기간제 공무원이야.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쓰고 하는 건데 약간 최근에 개정된 노조법 개정하고 좀 상충되지 않나? 뭐 3개월 해도 퇴직금 줘야 되고 뭐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화상담원, 실태 확인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고 경력 단절 여성,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실업률은 약간 좋아지겠네요. 그죠? 예산은 125억 원이다. 더 들어갈 수 있지. 퇴직금 달라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이제 과거 경기도 성남시에서 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토호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5번 별표 들어가죠.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개정됩니다. 양식이. 그래서 허위, 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서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겠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되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출에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금융기관명을. 자,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 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서 명확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대금이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기타로 세분화하고 자, 재밌는 게 나오죠. 주식, 채권 등에서 물론 지금도 적긴 하는데 가상화폐 매각대금 추가. 특히 이제 가상화폐 매각대금 관련해가지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면은 조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제가 특강 오실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나오죠.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제가 이걸 딱 보고 조정대상 지역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네라고 쫙 느낌이 빡 온 거죠. 지금 안 좋은 느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개였단 말이야. 그중에 투기 지역이 이제 유명무실해서 사라지고 투과, 조정 이렇게 두 개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난데없이 올해 2월 달에 토호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이고 왜 풀었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한번 나고 지금 이런 정권이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토호제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간혹 가다가 이제 몇몇 분들이 9월달 토호제 연장 끝날까요? 하는데 택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게 없었어도 저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망가지는 걸 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저는 자꾸 그 역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리더라면 정치인이 리더잖아요. 리더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5가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자금 조달하고 증여세 조사 강화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정리를 해봅시다. 향후 세금 정책 어떻게 나올 거냐. 자, 자금 출처 조사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세 조사예요.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증여세 차라리 내시고요. 세금 내시고요. 아니면 확실한 대출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족 간에 차용을 했다 그러면은 사후 관리 이제 원금 상환하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도 꼭 소액이라도 내시고 뭐 2억 1,700 무이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제가 단돈 10만 원 내라니까 그게 제일 좋다니까. 그리고 뭐 정이자 내기 싫으면 원금이라도 계속 갚으십시오. 일부. 그래야지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항상 증거주의로 가셔야 돼요. 상환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데 하지 마세요. 제발. 가급적 5년 이내로 하십시오. 보수적으로 보시는 세무사님들, 제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들은 막 1년, 2년 막 그렇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호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허가로 하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랬잖아요.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 이슈라든지 마이스 같은 거, 그런 경우에 어떤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지는 요건대로 하는 거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그냥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토호제뿐만 아니라 뭐 어떤 모 의원께서는 왜 이게 공급이 안 됐냐라고 했는데 정말 그 모르고 한 얘기죠. 그 공급 다 막은 분이 누구신데 그 돌아가신 그분이 다 막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말해도 뭐 무슨 소용이에요? 그 안 됐는데 뭐.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어쨌든 간에 토호제 지정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재밌는 게 뭐예요? 두 번의 대책이 나왔어. 627하고 97 대책이 나왔어. 근데 핵심은 대출 규제야. 맞죠? 근데 대출 규제가 어디로 들어가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만 들어가. 맞죠? 그러면 일단 밑밥을 깐 거예요. 여기에서 규제 지역만 늘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 규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거를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가 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더 센 세금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센 세금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97 대책 때 세금 규제가 차라리 나왔으면 했어요. 세금 규제가 차라리 나왔으면 하는 게 뭐냐면 뭐 제가 괜히 바빠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나아. 그럼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좀 약간 후자 쪽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되게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한번 헷가닥하면 막 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8월 22일 기준으로 나온 기사인데 아마 그 전날 김현봉 정책실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죠.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정책을 절대 안 쓴다는 건 오산이다. 뭐 부동산 대책 마무리 단계다. 그쵸. 뭐 알고는 있었죠. 뭐 세금 정책을 어떻게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부든지 간에 집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내려가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어떤 수요가 풀리면은 세금 규제 대출만으로 좀 힘들죠. 그래서 세금 규제는 나올 건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온 정책으로 뭐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 정책실장님 말고 아마 다른 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편해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유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 시행 그 부분이 연장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내년 1월 정도로 나올 거예요. 내년 1월 정도. 그래서 그거 계속 좀 트래킹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 최정원님께서 저희 멤버십 가입하셨는데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멤버십 특강 하니까 거기서 가장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트래킹 하시고 뭐 저희 이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양도세가 거의 한 2배, 3배까지 갑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이면 양도세가 3억이 나와요. 그런데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얘가 7억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좀 도저히 내가 좀 팔기 힘들겠다, 못 팔겠다, 딱 이게 물러서는 순간 이제 보유세가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단계별로 갔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번에 6.27 대책 대출 규제 나온 거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좀 스타일 같아요.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 그래서 세금도 약간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양도세 중과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꼭 먼저 체크하시고 두 번째가 내가 이제 보유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보유세는 공시 가격을 어떻게 현실화율을 올릴 건지 그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종부세 공정시장가격비율이 현재 최저치인 60%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80, 뭐 심한 경우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와 자료가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특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요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특강과 이제 세금 정책 관련된 특강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이게 배지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특강해서 하고 오프라인 특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공급대책 관련해서 라이브 한 1시간 정도 했고 앞에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 좀 잘라서 저희가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집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참여하신 분들 생각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간단하게 현장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라이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